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주택 공급의 확대를 강조한 측면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새로운 어떤 그런 뉴스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사전 청약을 갖다 공공 분양주택에 한해서만 받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민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택지들을 갖다가 이제 물색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가령 뭐 태릉 골프장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서의 어떤 주택 공급도 주민 반발에 의해서 사실은 조금씩 축소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그냥 의례적으로 뭐 한 말 같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핵심은 사실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반기 대출을 갖다 최대한 억제하겠다. 네. 사실 상반기에 이제 대출 규모가 굉장히 늘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올해 이제 그 대출 총량을 갖다가 가계대출 총량을 한 5에서 6% 정도로 잡고 있는데, 만약에 홍남기 부총리 말대로 한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한 3에서 4% 정도로 이제 억제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제1금융권보다는 사실은 제2금융권으로 어떤 풍선 효과를 갖다 차단을 해야 되는데, 가령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카드사라든지 이런 쪽의 대출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는 지금 뭐 이제 DSR 같은 경우 한 60%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걸 한 40%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낮출 거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의례적인 뭐 부동산 비를 갖다가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다. 가령 뭐 부정 청약이라든지 집값 담합이라든지 뭐 자전거래라든지 등등등 이런 내용이 실린 것 같습니다. 의미를 굳이 두자고 하면은 사실 이 시점에 이걸 한 이유는 올 초에 그래도 조금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 가격이, 특히 전세 가격이 4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상승률이 좀 네. 굉장히 높아졌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고의 의미, 뭐 이런 부분들에 강조를 이제 방점을 두고서 사실은 부동산 안정화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정책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 아니면은 어떤 부동산 어떤 안정화 대책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갖다가 시장에는 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또한 그 배경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대로 항상 하던 얘기, 의뢰하던 얘기, 새로운 내용은 별달리 사실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이라는 그 말을 붙여서까지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유, 고모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근데 최근 3개월간 보면은 5차례나 집값이 하락한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일관되게. 그래서 5월 24일 날 확대 간부회의를 했을 때도 그러고 6월 3일, 6월 30일 뭐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들을 뭐 하면서 지금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으로 지금 집값이 너무나 올랐다. 이거 지금 떨어질 것 같다. 경고를 5번이나 하는데, 윤석준 평론가가 아주 정확히 짚어준 게 뭐냐면요. 집값이 좀 떨어졌었어요. 네.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 8.4 대책이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대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게 얼만큼 올랐냐면 11개월 동안 지금 11%가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집값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는데, 내용을 보면 진짜로 그냥 쉽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집값 전세값 올라서 미안합니다. 정부는 할 만큼 다 했는데 투기꾼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시장이 형성돼서 믿고 기다려준 국민 여러분 죄송한데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딴 것도 더고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나 하죠. 근데 앞으로 집을 사기가 좀 어렵게 저희들이 만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내용이에요. 딴 것도 없습니다.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사실 지금 이 홍남기 부총리가 자기 집을 팔았잖아요. 의왕시 거요. 의왕시 팔 때 9억 7천만 원에 팔았거든요. 지금 그게 똑같은 평수가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13억이 돼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배가 아파서 그러신 건가? 참내 지금 어떤 타이밍인지 진짜로 이유를, 긴급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저도 좀 알고 싶은 대목이 많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 집값 상승폭 같은 경우 의왕시 경우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몇몇 지역에서는 거의 뭐 50% 가까이 오른 게 아니냐, 이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심각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이제 집값이 지금 최고점인데 이거 하락할 수 있다. 그것도 시장의 예측보다 더 빨리 하락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추격 매수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근거가 있는 것인지 무엇에 바탕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좀 궁금해요. 교수님. 올 이제 하반기에 조기 청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뭐 굉장히 레버리지를 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지금 고점에 대한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2008년도하고 지금 비교하면은 거기를 100으로 치면 지금 97%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이게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네. 소득 대비 가격을 하는 RIP 지수가 지금 11.9배예요. 3분위에 따르는데 이게 17.8배까지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거죠. 거기다 이제 조기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 뭐 집값이 오를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사실 집값 오르는 것보다요. 정책 당국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면요. 이건 바로 금융위기까지 가거든요. 왜냐면 집값이 떨어지면 지금 담보로 넣어서 대출 받았던 거에 다 지금 그거를 갚아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런 뭐 일련의 뭐 얘기들을 지금 집값 하락의 경고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갑니다. 2008년도나 뭐 금융위기나 뭐 IMF처럼 집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거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이러한 얘기를 하려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이 핑계를 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작년도 했어야죠. 지금 방역 잘해서 뭐 4% 지금 뭐 경제 성장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 뭐 성장을 경제 성장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부동산 가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1:1 면담을 신청해서라도 좀 듣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지난번에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대국민 담화 발표한 바로 그날에 세종시에서 한 군데에서 이 아파트 청약을 받았는데 22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평균 200대 1이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아무도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한다. 지금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그 전에 한 가지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네. 사실은 글로벌 부동산 시장 동향을 놓고 보게 되면은 한국의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사실은 중하위권에 있습니다. 이게 국제결제은행 그 통계를 보게 되면요. 제일 많이 오른 데는 터키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오른 나라들이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독일, 유럽의 네덜란드, 프랑스. 우리 위에 줄줄이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각국이 부동산 안정화 어떤 대책들을 갖다가 시행하지 않은 건 분명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올랐느냐? 그거는 결국은 돈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가 만들어낸 돈의 힘이 사실은 자산시장으로 몰리면서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일단 높여놨다는 거고요.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규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핵심은 사실은 저는 뭐 대출 규제에 있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면. 이걸 실수요자비로 꽁꽁 묶었더라면은 사실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나 국회가 대출 규제를 한다. 개인한테도 뭐 DSR을 실시한다 말만 했지. 실제로 한 발짝 한 발짝 물러나면서 대출 규제의 어떤 그걸 갖다가 대출 규제를 아주 촘촘히 한 게 아니라 문을 살짝 열어준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의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어떤 이런 불안정성 이런 걸 갖다가 키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이 세종시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몰린 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무원 특공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일반 분양 물량이 늘었고요. 그 중에 반은 가점이 필요 없는, 청약 점수가 필요 없는 추첨제예요.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뭐 엄청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청약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새롭게 지어지는 그 새로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청약을 받는 아파트들은 일반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쌉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청약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뭐 공교롭게도 부동산 대국민 담화가 있는 날 이렇게 많이 몰렸다라고 두 개를 갖다 이렇게 약간 등치시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억지로 꿰매춘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너무 지나친 일부 언론의 좀 과잉 해석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언론 보도할 때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과열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자금이 흘러 넘치는 부분, 금리가 낮아서 유동성이 상당한 부분의 원인이 있다. 지금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더 대출 같은 것들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2금융권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금융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잡는 것 가능할까요? 평론가님. 금융정책은 이제 최후의 수단은 사실 금융정책밖에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돈값이 높아지면 뭐 금리가 뭐 지금보다 가령 뭐 한 5%, 6% 정도 높아졌다 그러면은 사실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 부동산 시장 자체라는 거는 부채 의존 시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자기 현금만으로 뭐 10억, 20억, 7, 8억을 갖다 현금만으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거든요. 뭐 금수저 일부를 빼고는. 나머지 대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돈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은행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을 사기 마련인데 불효불급한 수요들을 갖다 억제하는 데는 대출 기자만한 수단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나 뭐 국회에서는 사실 목소리만 높여왔지 그걸 일도양단식으로 사실 촘촘한 어떤 대출 규제를 갖다 시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지금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안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실수요자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주택담보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네. 사실 굉장한 규제책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실수요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가장 최후의 방법은 사실은 금융정책이다.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제 있었던 이 대국민 담화 가운데 새로운 내용을 하나 굳이 꼽는다면 사전 청약 물량을 더 늘리겠다.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 공공택지 민영주택 또 이사대책 물량에서 추진할 사전 청약 규모도 공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전 청약은 사실 아시겠지만 앞으로 있을 청약 가운데 일부를 미리 하겠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 고모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약소금 떼어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현찰을 지어줘야지 뭐 약소금 떼어준다 이게 됩니까? 입주는 2026년이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자 지금 이사 대책을 확장한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사 대책 때 보시죠. 공공주택 이제 산업주의를 하면서 이것이 발표되면서 5월달에는 이 주택 가격이 상승세가 떨어집니다. 0.98로. 근데 한 달도 안 돼 갖고 1.17로 다시 올라가거든요. 과거에 이런 뭐 전례가 있는데 이사 대책 지금 해봐야 과거에 했던 게 그대로 일어날 텐데 그리고 사전 청약하면 이것도 과열 양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왔던 8.4 대책, 8.4 공급 대책 이후에 집값이 안정이 됐나요? 그때만 해도 지금 13만 2천호 지금 수도권에 지금 넣어주는 부분들을 얘기했고 잘 아시면 태릉 골프장 그다음에 과천청사 하나도 진전이 안 되잖아요. 뭘 진전을 시켜놓고서 이 얘기를 하고 이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야 되는데 진짜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집값 안정, 전세값 안정 한 달을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담화에 대해서 야권에선 질타가 쏟아졌고요. 여권은 지금 민심 달래기에 나선 중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 각각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고모님. 저는 지금 잡고 있는 이것은 공급 대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마지막 최후의 세 발의 화살을 쏜 거거든요. 사전 청약이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만 지금은 공급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빠른 재건축, 재개발 지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고요. 제일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세금 문제입니다. 양도세 인하만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집이 지금 많이 나거든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하게 만드는 것은 양도세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기존의 그런 정책을 긴급이라는 단어를 써서 다른 것처럼 표시하지만 지금은 진짜로 민간에 맡기는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양도세를 필요한 조세 정책의 전환 두 가지가 지금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민간에 맡겨야 된다. 그리고 조세 정책 좀 근본적으로 좀 바꿔보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조언을 어떻게 주실까요? 저는 뭐 시장을 좀 이원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고급 주택 시장은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상승률을 갖다 시장의 논리에 어느 정도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지금 이제 서민들, 무주택 특히 서민들을 대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질 높은 주택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신호, 또 그런 걸 갖다가 가시화시켜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서민들이 어떤 빚에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조금만 뭐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네. 언젠가는 내가 편안한 집에 가까운 시간 내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다는 확신, 이런 어떤 정책들이 그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 뭐 대출 규제를 통해서 뭐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경제에 미치는 타격들이 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주택 네. 시장 자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좀 투 트랙으로 좀 이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